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코인이 있죠. 위너즈 코인에 대해서 또 깊게 딥하게 한번 파봤던 변창호 사관학교 운영자를 모시고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위너즈에 대해서 얘기해본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너즈 어떻게 관심 갖게 되셨나요? 위너즈라는 코인은 원래 일반적으로 코인하는 사람들은 아예 모르는 코인일 거예요. 예. 근데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슈가 되니까 예. 아무래도 코인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죠. 오킹 씨가 여기에 이사라고 해서 이제 화제가 된 코인인데 뭐 백서 같은 거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럼 백서나 이런 뜯어보시니까 어땠나요? 백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원래 김치코인들을 보면 백서는 좀 그럴듯하게 자세히 뜯어보지 않으면 그럴듯하게 잘 만들어요. 유명인들도 다 넣고 정치인이라던가 아니면 전직 경찰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는 흔한 패턴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 스캠이다 아니다를 단정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근데 백서에는 사실상 뭐 에코시스템에서 뭐 코인 생태계라고 하면서 적혀있는 부분에는 사실상 이게 사설 토토 아닌가 그런 구조도 이렇게 기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거는 불가능한 코인이겠다 이 정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유튜버나 이런 연예인, 이런 유명인들이 뭐 이사나 이런 직함을 달고 있는 김치코인도 꽤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홍보, 마케팅으로 하는 경우도 누군지 언급을 해도 되나요? 해보세요, 한번. 카카코인의 그 카라 밥규리,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메타 어드벤처의 기욤 배트리, 이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프로게이머들도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됐었고, 축구 선수, 골든골 같은 경우에도 축구 선수들이 대거 포함이 됐었죠. 유명인들이 이사로 있는 경우는 많다. 꽤 흔한 경우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그런데 이제 백서를 뜯어오면은 초반에는 지금은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초반에는 이런 승부 예측을 통해서 돈을 걸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였어요? 당연히 누가 봐도 토토 시스템이죠. 그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일단은 이제는 바꿨다. 네, 백서대로 하고 있진 않다. 백서대로 설계를 아직 안 한 건지 아예 노선을 바꾼 건지는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위너즈 쪽에서는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아직 안 한 게 아니고 아예 안 한 거다. 하지 않을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에코시스템으로 뭔가 코인이 점점 여러 군데 쓰이고 이래야 결국은 가격도 오르고 뭐 사람들도 몰릴 텐데 코인 사용처를 보자면 토토 말고 어디다 사용을 한다는 거? 일단은 나머지 사람표로 보면 NFT를 구매하는 데 쓴다거나 운동선수를 후원할 때 쓴다거나 그렇게 쓴다고 하죠. 근데 운동선수를 후원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돈으로 후원을 하면 되잖아요. 돈으로 하거나 계좌에다 입금하면 되잖아요. 혹시나 저기 완전 고지에 있는 사람을 후원하고 싶다. 그러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후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코인을 후원하는 게 나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쓰임새가 없는 코인을 그냥 후원하는 용도로만 쓴다.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오킹 같은 경우 이제 투자를 했다는 사실을 투자한 사실이 없다. 월급만 받았다라고 주장하다가 갑자기 며칠 뒤에 말이 바뀌어서 결국 내가 거짓말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 해명을 보고는 어떤 생각 드셨나요? 그냥 거짓말을 왜 했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코인 관련돼서 이미지가 그렇게 안 좋으면 투자를 안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욕을 안 할 줄 알았는지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왜냐면 평소에 두 번은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재밌게 얘기를 하고 지능이 높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말하는 걸 보면 조리 있게 말 잘하고 재밌게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지능이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왜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거짓말을 왜 했을까? 오킹이 거짓말이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폭격을 맞았고 그렇게 세부 제명으로 위너즈를 고소하겠다라고 하면서 자료 같은 걸 몇 가지 공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으로 이제 최승정 전 대표라는 위너즈의 대표라는 사람이 또 다른 자료들을 공개하면서 여러 가지 위너즈의 내부 사정 같은 게 드러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포스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심을 받았어요. 근데 처음으로 그 오킹과 최승정 전 대표가 드러낸 내용 중에서 공개한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은 좀 이상한데라는 부분이 처음 보였어요. 제일 처음에 오킹 주소로 추정이 되는 이더리움 주소였죠. 그게 보니까 코인을 주고받았으면 저는 트래킹하는 게 좀 당연하게 생활화되어 있다 보니까 보자마자 들어갔죠. 왜냐면 그 코인을 누가 보냈는지 그게 그 코인이 어디로 왔는지 확인하는 거는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끝이에요. 근데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백지인 지갑이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 코인을 줬겠다. 왜냐면 과거에 코인을 주지 않았는데 보냈다라고 하면 안 왔는데 라고 답이 오는 게 정상인데 그런 얘기는
코인은 전혀 없었잖아요. 코인 주기로 했는데 안 줬다라고. 그러니까 호킹 입장에서는 코인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어플에는 떠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코인이 전혀 가지 않았고 전산상으로, 그러니까 어플상으로 숫자만 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게 이제 코인이라는 건 원래 서로 간에 전송이 되고 그 전송인 기록이 남고 여기서 의미가 큰 거잖아요. 물론 그 이외에도 뭔가 여러 가지 편의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은 뭔가 위배되지 않는다, 기록이 남는다, 이런 게 핵심이잖아요. 네. 그게 없다고 하는 순간은 좀 당황하셨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 스캠 코인들이 전산상으로 숫자 원래를 통해서 뭐 라버 코인을 숫자로만 보여준다던가 그러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라고 바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갑 주소가 확인이 됐는데 그 이외에도 뭐 지갑 주소도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고. 네, 근데 그분이 공개한 캡처에는 이미 입금이 되어 있는 캡처를 공개를 했거든요. 그 주소 또한 텅 비어 있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체인상으로 뭔가 전달은 안 되는데 앱상의 포인트로 찍혀 있는 건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코인이라고 하기에 좀 어렵지 않냐,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코인에서 보기는 어렵지 않냐, 뭐 이런 건데요. 이제 그 최승정 전 대표나 다른 분이 해명을 하시기로는, 아니 만약에 프리세일로, 만약에 사전 판매로 먼저 사줬으니까 그거에 대한 혜택으로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예약 판매 같은 경우도 빨리 사면은 좀 할인해주고 이런 게 있으니까 빨리 구매를 해줘서 그 혜택으로 좀 싸게 구매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거를 바로 다른 데 상장이 되자마자 바로 던져버리면은 가격이 폭락하면서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우리가 직접 지갑을 주지 않는 거다, 그 우리는 다 설명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근데 그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많은 모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블록체인 기술 중에는 컨트랙트를 통해서 락업을 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 전까지 전송을 할 수 없게끔 막는 기능이 있는데 그것조차 구현을 하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걸 구현할 수 있는 실력조차 없으니까 그런 중앙화로 통제를 했지 않는가.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건 변명일 뿐이고 그냥 누구든지 자기 허락이 없이는 코인 판매를 할 수 없게끔 통제를 하는 그런 수단으로밖에 안 보이죠. 저도 드는 생각은 일반적으로 이제 코인을 락업 혹은 베스팅이라고 해서 묶어놓은 다음에 일정 기간을 지정을 해주고 그때마다 조금씩 풀리는, 이런, 예를 들면 100만 개가 있다. 근데 그게 바로 내가 쓸 수는 없고 100만 개를 묶어놓고 뭐 6달 뒤에 4분의 1, 6달 뒤에 4분의 1 이렇게 풀리게 만드는 것도 다 있거든요. 그런 코인들도 많은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앙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혹은 어떤 거래소에 상장이 될 때까지 이건 못 풀어줘. 이거는 좀 이상한 유형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또 거기서 좀 신기한 게 락업 기간이 있던 뭐 1년, 2년 이런 기간이잖아요. 기간으로 지정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전에 막 수많은 스킨 코인들이랑 똑같은 부분이 있는데 메이저 거래소나 국내 거래소 상장을 할 때까지 이런 식으로 락업을 정해놨어요. 그렇게 하다가 골든골도 난리가 나서 피해자들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똑같은 락업 기간을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일반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위너즈의 락업 형태도 일반적이진 않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이제 완전히 위너즈는 스캠이다라고 단정 지으면은 또 뭔가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단정 짓지 않고 이런 부분이 좀 일반적인 상황과 다르다라는 점을 짚어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너즈 코인은 ERC20이라는 구조로 돼 있는데 그 구조를 보면은 ERC20은 이더스캔이라는 걸로 그 내역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충 뭐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근데 위너즈 전체 지갑 이런 내역을 보면은 사실은 이게 전체가 다 토탈로 묶여 있어요. 거의 묶여 있고 0.몇% 정도만 맥스시 거래소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전체가 토탈로 묶여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왜냐면 사전에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싶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 이제 락업을 거는 구조가 아니라 뭐 중앙에서 다 갖고 있고 장부에 기록해놓고 이번에 뭐 나 전송하게 해줘, 상장됐잖아, 보내는 이런 식의 상태였다라는 거를 위더스캔을 봤을 때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실제 내용이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 그런 걸 좀 깨달을 수 있었고요. 근데 위너즈 관련해서 가상자산 사업자 미신고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통 우리가 코인 관련 지갑을 쓸 때 탈중앙화 지갑이라고 해서 메타마스크가 대적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중앙에서 통제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프라이빗 키를 저장하지도 않고 그냥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쓰고 뭐 어떻게 보면 도구밖에 안 되고 어떤 권한도 없는 그런 지갑들이 탈중앙화 지갑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지갑을 사용하다가 혹시나 뭐 해킹을 당한다고 해도 그 책임은 온전히 개인에 있는 거지 그 회사가 뭐 털려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미실고 사고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예를 들면 뭐 회사가 해킹을 당했을 때 고객들 피해까지 다 입는 그런 경우가 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 그래서
뭐 프라이빗 키를 유저한테 지급을 하지 않고 중앙에서 여러 가지 통제권 그리고 전산상으로 가짜 코인이 왔다 갔다 한다던가 그런 것들은 전혀 탈중앙화라고 볼 수가 없고 중앙 집권화 방식의 코인 지갑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신고 영업으로 인해서 5년 이하 징역까지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너즈 측에서 해명을 한 부분에서 가스비 때문에 가스비 전략 때문에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인데 그 가스비 전략을 하기 위해 뭐 흔히 말하는 핫월렛 구조를 사용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 핫월렛은 거래소에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소 신고를 하지 않고 거래소에서 사용을 하는 기능들 중앙 집권화된 그 통제 방식을 썼다는 거를 거의 자백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너즈 같은 경우에는 지갑 사업자만이 미신고가 아니라 거래소 사업자도 미신고로 아마 두 가지 위법 행위가 이 부분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다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위너즈 이 코인에 또 큰 문제로 부각된 게 일단은 코인을 보낸 게 없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회수 기능이 있다. 그 회수 기능이 코드를 뜯어오면은 그 안에 그냥 그대로 있더라라는 걸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회수 기능에 대해서는 뭐 최승정 대표는 뭐 만든 적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부인할 거를 알고 그런 어드민 페이지에 그 기능이 포함된 코드들이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코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미리 다 백업을 해놨죠. 거기선 회수 기능도 있고 그리고 출금을 하지 못하게 허락이 없으면 출금을 못하게 하는 그런 막는 기능도 있었어요. 근데 뭐 본인들은 없다고 주장을 하겠죠.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엄연히 기능은 개발이 되었고 그게 사용이 됐는지는 뜯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못된 마음 먹고 진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면 투자를 했겠냐 뭐 이런 식의 말을 했는데 그 해명은 어드민 페이지에 있는 내용과는 좀 모순됐다. 그런 얘기시고요. 위너즈 코인의 코드 같은 걸 보면서 막 댓글 같은 거 보면 저렇게 허술한 코인 코드를 보면서 왜 투자하지? 코드 짜는 기술이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근데 코인 투자하는 사람 중에 사실은 그 코드를 뜯어보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보통 좀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를 보고 투자를 하지 그 코인에 대해서 뭐 면밀하게 코드 단위로 분석을 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물리기 시작하면 가격이 막 하락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코인을 산 건지 그때 좀 관심을 가진 거죠. 그러다 보면 코드 뜯어보니까 이상하더라. 보통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다른 코인의 코드를 뜯어보신 적도 있나요? 근데 위너즈를 코드를 뜯어봤을 때 그 코인의 코드가 아니에요. 그래요? 전산상으로만 존재하는 그 위너즈 원래의 기능인 거죠. 어드민 기능. 왜냐하면 코인은 이동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분석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근데 그 전산상으로 그 어드민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떤 기능을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약간 노출된 부분이 있었고 지금 삭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석한 거죠. 지금 위너즈 말고도 연계돼서 언급되고 있는 코인이 있어요. 일단 골든골 같은 경우에는 최승정 대표가 본인도 당했다, 본인도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그 골든골도 뭐 계약을 맺고 리딩방에 추천을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총판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본인이 마케팅을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청년페이도 마찬가지로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유명인이라던가 패턴도 매우 유사하다 보니까 당연히 같이 언급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코인의 구조가 전에 문제가 됐던 골든골 코인이나 진생 코인 그것과 아주 유사하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유사하다는 게 토큰도 토큰 나름대로 코드가 있어요. 그냥 토큰이 다 같은 토큰을 가진 게 아니고 토큰에도 여러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진생 코인하고 위너즈 코인하고 뭐 골든골 코인하고 그냥 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같은 개발자가 만들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진생 코인, 진생 블록이라는 코인 애초에 관심도 없었죠. 근데 지갑을 뜯어보면서 연관성이 있구나. 그건 누구나 확인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유사하고 뭐 같은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도 된다 이 정도가. 근데 지갑 주인은 한 명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지갑에서 만들었어요. 그럼 최소한 뭐 주체, 그러니까 대표가 헤드가 다를지라도 개발자는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지갑에서 만들었다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조금 더 풀어 설명을 하자면 동일한 소유자 지갑에서 여러 코인이 발행이 됐다, 개발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행한 코인이 A 지갑이 B 지갑이 있다고 따로 있다고 치면 서로 발행한 토큰도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골든콜하고 위너즈하고 왔다 갔다 하고 돈도 왔다 갔다 하고 돈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같은 소유자로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소유자일 가능성이 높고 아무리 뭐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뭐 아는 사람들끼리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뭐 쓰는 사람이 개발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관련성을 위너즈 측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반박이 맞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다. 네. 그럼 이런 스캠 코인들에 투자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안 하는 방법이 뭐냐? 일단 리딩방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를 끼고 하는 리딩방도 있고 리딩방 자체가 저는 사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보통 우리가 리딩방 하면 뭐 픽을 줘요. 비트코인 얼마에 매수해라, 얼마에 팔아라,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런 리딩방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순수한 의미를 가지고 픽을 주는 게 아닌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기 전에 바람잡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설거지한 코인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 끌어들였냐에 따라서 수익의 몇십 퍼센트를 쉐어를 해준다던가 그런 식의 리딩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삼성전자 를 추천한다거나 비트코인을 추천한다거나 뭐 이런 수준의 리딩방은 조작을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작업하는 코인 그러니까 코인이나 주식 종목 이런 것들은 추천하는 리딩방은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평소에는 정상적인 픽을 내주다가 조금 수익을 났으니까 믿고 따라하라 했다가 한 번에 설거지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 리딩방을 좀 조심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추천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은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추천을 하는 게 서치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투보 광고 사태처럼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킹과 최승정 전 대표의 폭로전 보시면서 어떻게 결론이 날 걸로 예상하는지. 솔직히 말해서 다들 폭로전을 봐서 재밌다고 생각하실 건데 사건의 본질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킹하고 최승정 그 두 분은 서로 싸우면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러니까 상대적인 평가를 이끌어내려고 대중으로부터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그 본질적인 건 변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리딩방 사기라던가 그 스킨코인의 실태라던가 유명인 마케팅의 실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고 이게 사실상 사회적 방패거든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십거리, 서로의 폭로적 뭐 그런 거에만 너무 그런 식으로 매몰 될까봐 좀 걱정되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근데 한편으로 그런 식으로 이목을 끌어주니까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이렇게 좋지 않은 사회적 병폐에 대해서 많이 이슈화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십거리는 가십거리로 이렇게 받아들이되 본질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위너즈 코인에 대해서 뜯어보고 코인에 관한 문제점, 불법적인 요소, 가상자산 사업자, 미신고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스팅으로 많이 알렸던 별차원 코인사관학교 운영자분을 모시고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에 또 만약에 위너즈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할 게 있으면 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